2025년 5월 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는 어느 증권사 증시 칼렌더를 이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따로 댓글도 달아드렸고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를 사용합니다.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사부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증시 칼렌더를 개발한 분이고요.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증권사들 여러 군데에서 증시 칼렌더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를 사용하냐면 제가 나름대로 참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 혹은 살고 있구나 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 인생 중에 증시 칼렌더 그 제작할 때 제 영혼을 다 갈아 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엑셀로 작업을 했고요. 엑셀로 뭐 예를 들면은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토일 그다음에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을 엑셀에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달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정을 다 찾아서 입력을 하고요. 자세한 부연 설명은 그 조그만 네모칸 그 달력 보시면 하루가 이렇게 네모칸 한 칸 차지하잖아요. 그 안에다 들어가지 못할 때는 그 엑셀 클릭하면 왜 메모장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한 칸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의 노력과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담습니다. 그거는 뭐 증시 칼렌더 만드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증시 칼렌더를 만들 때는요. 일정 매매가 유행을 했을 때라서 뭐 예를 들면 5월 며칠 날 영화가 개봉된다. 그리고 그때는 영화가 금요일 날 개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증시 칼렌더를 보고 그 영화가 금요일 날 개봉될 때 그 전에 시사회 평이 어땠는지 뭐 투자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서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 혹은 화요일이 되면 주말 동안 관객 수가 얼마였다더라 라고 하면 그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증시 칼렌더 보면은 어떤 영화가 언제 개봉되고 뭐 어떤 연예인이 무슨 콘서트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먹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식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한 달 동안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점검하기에는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가 가장 성의 있어 보여서 하나금융투자증권 증시 칼렌더를 사용합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하겠죠. 정말 영혼을 또 다시 갈아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은 증시 칼렌더에서 어떤 그러니까 증시 칼렌더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장은 아니다. 단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책상에 탁상 달력 하나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탁상 달력도 따로 있지만 증시 칼렌더를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해 나갑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주 동안 그림을 그려드리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월 5일, 5월 6일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가오는 한 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은 완전히 안개 속이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5월달 FOMC 회의는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비해 사람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식시장이 쉬다 보니까
딱히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찾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도 증권사들이 증시 전망 자료를 그렇게 크게 내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대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하다 보니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널리스트들을 좀 까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증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찾고 있는데 기사 내용 중에 타이틀이 이겁니다. 이재명 리스크 변동성 단기적일 듯. 이런 씹새들이라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욕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죠. 그죠? 사법 구태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 쓰는 꼬라지 보면 진짜 족같아서 못 보겠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스테리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허접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허접하다고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놈의 주식시장만 허접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도 그렇고 최근에 이 사법부, 이 대법원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물론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 꼬라지가 다 이렇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허접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전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5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뭔가 되게 좋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뚜껑이 좀 열려 봐야지 정말 뚜껑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5월 2일 코스피 3포인트 상승해서 2,559포인트.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2,500포인트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사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400, 2,500 요 포인트가 진짜 딱 주제 파악할 수 있는 코스피인데 문제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들이 이거보다 높은 2,800 혹은 2,900 아니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500포인트인데 저렇게 매매가 될 수 있어? 저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때 9.11 테러 때 300포인트인가요? 그런 증시도 겪어봤다. 그냥 제 경험상 지금 대한민국 2,500포인트는 딱 적정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3,000포인트를 외치던 애널리스트들이 지네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2,500포인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월 5일부터 5월 9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코스피 예상 밴드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밴드 범위는 2,480에서 2,650입니다. 지난주에도 대략 이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2,600을 갑니까? 2,600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증시 코스피 밴드를 2,480에서 2,650까지 굉장히 크게 잡았단 말이에요. 150포인트 정도를 잡았는데 코스피 예상 밴드 폭을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애널리스트들이 뭐하고 있는 거다?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증권사 의견들을 보면은요.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다.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주 증시 전망은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니까 코멘트가 좀 적고요. 5월 초니까 5월달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월달 전반적인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50에서 2750포인트로 잡습니다. 자, 2750포인트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2250은요? 대한민국 망합니까? 자, 2250에서 2750 이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이번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그것도 5월 1일 노동절이죠. 5월 5일 부처님 오시는 날 어린이날 쉬죠. 5월 6일 대체휴일도 쉬죠. 30일 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래 안 되고 그리고 공휴일도 3일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 잡고 한 22일이라고 칩시다. 영업일수가. 제가 지금 갑자기 계산을 안 해봤네요. 22일 동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250까지 간다 이거죠.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간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스피 밴드를 넓게 잡는 건 무슨 의미다? 나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이런 개씹새끼들 사법 리스크와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이다. 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욕이 나와요. 제가 원고를 제가 방송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 제가 직접 손으로 쓰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쓰면서 계속 욕 나와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런 씹새들 욕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욕이 나오기보다 웃겼습니다.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다. 씨발 뭐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최상무기가 뭐 경제 그렇게 잘 지켰습니까? 최상무기도 그렇고 추경호도 그렇고 다 정말 작같이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고 책임감도 없이 사의를 표하고 내랑 공모자들이 지랄 이은병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이래요. 이은병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하여튼 이놈의 그 경제 분야 이 증권, 은행, 보험 진짜 가짜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분야 안에는요. 금융 뭐 우리가 기재부라고 하고 있는 그런 돈 만지는 분야, 금융 그쪽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리스크, 사법 리스크 따내는 소리고요. 사법부 리스크죠. 그죠? 사법부의 쿠데타. 여하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보이니까 미국은 중국이 연락을 하자고 한다. 중국은 미국이 연락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쉽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홍콩계 증권사 CLSA 크레디리온의 증권이죠.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2일날 폴리티컬 K 드라마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는 열받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연속 계속 시장은 열립니다. 핫 이슈가 바로 미국 관세 협상 추이입니다. 중국과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와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죠. 여기서 과연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그 물꼬가 트일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핫 이슈가 바로 5월달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하죠.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논하면서 금리나 압박을 해왔던 일도 있었고요. 자, 5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현재 97.2%까지 와 있습니다. 금리 동결하겠다 이거죠.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자니 무역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인상카드도 못 내놓고 있고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일정을 보면은요. 5월 5일 날 월요일은요. 4월 달 ISM 서비스업, 그다음에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실 겁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웬간하면 50을 깨지 않는다. 자, 그리고 5월 6일 화요일 3월 달 미국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아까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웬간하면 50을 깨지 않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전달에 54였는데 이번 달에 50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 후퇴했느냐 좋아졌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월 7일 수요일은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5월 8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24만 건이 발표가 됐죠. 제가 이거 추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17만 명이 됐다라고 해서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5월 2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다. 요 두 개만 딱 합쳐가지고 마치 미국 경제가 되게 괜찮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통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1분기 단위 노동 비용 예비치, 그리고 3월 도매 재고, 그리고 4월 뉴욕 연방은행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마 지난달에 발표했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월 9일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되어 있고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애매하죠. 만약에 내일 증시가 열린다면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상승 출발할 수 있고 이렇게 첫 스타트를 딱 끊어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끊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요일 날부터 개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화요일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면 주중에 공휴일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지금처럼 종목 장세일 때는 주중에 연휴가 끼어 있으면 흐름이 깨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달, 제 생일이 있지만 5월 달이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5월 달 되면은 이제 지갑이 많이 얼리고 뭐 가정 파탄의 달이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가족 같은 지인들이 생겨서 저도 이제 어린이날 저한테 이모라고 부르는 조카들한테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를 딸로 생각하는 부모님처럼 여기는 분들한테 선물도 준비해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월 중에 혹은 주 중에 공휴일이 있는 거 지금 같은 장세에선 아주 짜증납니다. 종목이 움직이질 못해요. 예를 들면 지난주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하루 쉬었잖아요. 목요일날 만약에 쉬지 않았다면 수요일날 흐름이 목요일, 금요일 쭉 갈 텐데 목요일날 뚝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움직이려고 했더니 또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끊깁니다. 이게 종목 장세를 매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가온 한 주 동안 정확한 그림을 좀 그리긴 어렵고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뚜껑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 뚜껑 아닙니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요거 일단 기대감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기대감 측면에서 갖고 계시고요. 또 한쪽 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저는 지금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는데 금리 동결,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결론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낼지는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5월 5일, 5월 6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좀 내려놓고 마음 편하지가 않죠. 이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떠드는 이 작 같은 새끼들 뿐만 아니라 이 조이대? 하여튼 그 새끼도 그렇고 하여튼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투력 상승되고 이제 바짝 이렇게 긴장되는 발딱 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만 우리 어금니 꽉 깨물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번. 예,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 쉬고 5월 6일 화요일 월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